법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놀이를 위해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날 취임식하고 2일 날 이제 약속해서 만났죠. 만나셨어요? 공식적으로 만났고요.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기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거고 앞으로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인데요.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만나려고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와 또 사람과 관련된 그것은 확정된 게 아직 없고요. 그것은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이제 검찰 개혁과 인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박 장관이 윤 총장한테 구체적인 인사안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장관은 또 협의는 아니라고 했고 단순히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마음을 정한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면 결국 보여주기식이고 이전처럼 추미애 장관 때처럼 전 장관 때처럼 이 검찰총장은 패싱되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 언제죠?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이르면 내일이고 네, 그죠. 올해도 될 수 있고요. 네, 뭐 이게 인사 나와봐야 하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 뭐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입니다. 네.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뭐 정부와 친하다, 뭐 안 친하다 이걸 떠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있는 동안 중앙지검에서 수사 뭐 한 거 보면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지금 중요한 사건 우리가 언론과에서 관심을 가진 중요한 사건들에서 좋은 수사 결과 나온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일선 수사팀하고 이견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빼달라고 했던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랑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아니라 어차피 윤석열 총장은 몇 킬로 다 나갈 사람인데 이거 일선 수사검사들하고 워낙 지금 권위가 상실됐으니 이거 지휘가 안 된다. 조직 장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체. 이걸 이제 부탁한 건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으로 그냥 간다라고 이제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다고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가장 중요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자리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걸 보면 아마 뭐 협의라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물론 협의한다고 해서 협의 대상자 말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인사의 뜻은 청와대와 박범계 장관의 뜻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돌아가는 저 모양새를 보면. 네, 말씀하신 가운데 중앙지검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개인 의견이라고 없었다고 했는데 개인 말씀드렸잖아요. 의견이시고 또 이성윤 지검장의 어떤 의미가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을 수 있으면 담겠는데 아직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좀 유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사실 김학의 전 차관 출근과 관련해서 교수님 직권남용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에서 그 번호를 기입해 주는 것을 빼달라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에서의 어떤 인사의 과정 속에서 이제 재청권자인 장관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성윤 총장이 일종의 이제 윤석열 총장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지금 부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성윤 지검장의 어떤 인사를 지금 윤석열 총장이 요구가 했다 그래서 곧바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일종의 이제 검찰 개혁을 막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가지고 정부의 어떤 대척점에 있다면 반대로 이성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인사를 하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작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재청권은 이제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고 네.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이 갖는 어떤 영향력 저는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이 된다고 해도 윤 총장 검사동일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이면. 그럼 이성윤 지검장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알아서 이거 이렇게 처리해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수사에 크게 무리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우선 그걸 한번 여쭤보죠.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는다.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 언론 보도 나온 거 보시면.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도 뭐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검에는 그냥 저희가 모르는 짜잘짜잘한 사건들이랑 처리되겠죠. 근데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관심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중요한 사건을 저는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을 기소해라. 근데 기소 안 하고 있다. 그런 사건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중요 사건들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해가지고 총장 지휘권 배제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장의 말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거부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심심치 않게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지금 뭐 이성윤 지검장의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공수처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이제 검사와 수사관들을 뽑는 과정이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생각보다 처장이나 차장에 대해서는 바깥의 평은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평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네. 기대하는 거고. 근데 앞에 말씀드린 이 인사 부분은 뭐 언론에서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말씀이 지금 김 변호사 말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결정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제 RN가 둘이 만났을 때 사진이 딱 한 장 나오는데 보니까 윤 총장은 봉투에 뭐 하나 들고 갔어요. 봉투에 뭐가 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대화를 하려고 준비를 해갔는데 네. 박 장관 책상 위에는 딱 종이 한 장 있고 네. 메모지 한 장 있더라고요. 제 말씀은 다시 말하면 협의는 총장의 이야기는 들겠지만 결정은 제가 합니다라고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래서 그 사진 한 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당연히 있다고 저는 네. 보는 거죠. 제가 느낌이 또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어디서 그러면은 절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번에 윤 총장은 대검 지휘라인, 다시 말해 대검 부장단, 검사장은 참모들은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이런 일선 검사장이나 중요한 지휘에는 장관인 제가 청와대 협의해서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고 윤 총장도 크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할 수 없는 분위기 같이 느껴집니다. 저희 변호사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 뭐 유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번 인사에서도 본인의 뭐 손발이 다 잘렸다라는 그런 그 헤드라인이 기사들을 다 장식할 정도로 인사 제 맘대로 못했던 건 맞습니다. 의사가 전달이 안 된 건 맞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 그냥 유임된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소위 뭐 당하고만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계속 밀어붙이지 않겠냐 세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그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신의 보도? 대여와 더 많이 어떤 접점 더 싸우게 되면서 더 몸집이 불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윤석열 총장을 이제 정치인으로 각인을 하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연말에 지난 연말부터 인기가 확 정치적으로 좀 위상이 높아졌던 건 추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 증폭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아무래도 그건 좀 잦아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만약에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하나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뭐 언론의 식물총장 또 뭐 정권이 뭐 또 용성열 총장이 여기 마지막까지 말 하나 안 들어주고 탄압하는 거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몸값은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네. 총장으로서의 할 일은 점점 좀 줄어드는 건 맞죠. 검사로서의 역할은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전쟁할 때도 장군이 혼자 나가서 무슨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휘지. 지휘하고 내 말에 듣는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 부대들이 지금 와야 되는 상황에서 장군이 육군 참모수석 혼자 있다고 전쟁 못 치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임기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총장이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나 본연의 역할이나 본연의 그것들은 조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인사가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 할 뜻이 하나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만 김윤수 앵커가 아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정치적인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죠. 역으로. 네. 네. 자, 그래서 궁금한 게 교수님. 네. 지금 검찰 시즌2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있었던 검찰 법무부 대전 이게 시즌2로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박범계 장관이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문제가 됐던 것은 절차적인 과정을 막 뛰어넘고 사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어떤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제3의 장소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의견을 이제 청취를 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 중심의 이제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한다고 본다면 추윤 갈등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네. 네, 이번 인사에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관련해서예요. 그러니까 대전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인사가 어떻게 될런지도 좀 궁금하고요, 변호사님. 네. 또 내일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이 수사의 속도가 어떻게 또 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두봉 지검장 교체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백문관 장관 신병 확보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래서 뭐 그걸 고려하고 어제 이제 영장을 친 건지 모르겠으나 영장 실질심사 내일이라면서요. 네. 빠르면 내일 밤 또는 뭐 늦으면 내일 모레 새벽에 이제 신병 구속이 된다. 가정이에요. 구속한다고 치면 검찰에서 구속되면 구속기간 20일이거든요. 그럼 2월 말 안에는 구속하면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병 이제 수사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백운규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혐의를 밝혀서 기소를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수사는 특수수사단과 관성이 있기 때문에 설사 누가 대전지검장을 가도 이건 못 돌립니다. 계속 쭉 가게 돼 있다.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가게 돼 그렇죠. 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백운규 전 장관의 지금 영장 피의 사실 보면 예를 들면 그 파일 지시 삭제 이 부분에 대한 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그걸로 구속 기소된 구속 기소된 두 사람, 불구속 기소된 한 사람이 진술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백운규 전 장관 만약 구속되면 얘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수사는 탄력이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 어떻게 하는 이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검찰에서도 야 이거 정기 인사 때 이두봉 대전지검장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교체해서 누가 오더라도 이 수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면 그 전에 백운규라는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 기소해야 된다. 아마 이 공감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설 전에 영장을 친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일 있을 영장 실심에서 결과다. 신병 확보가 되느냐. 확보되면 검찰 수사는 그냥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 그럼 수사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죠. 이번 주 빅 이벤트는 오히려 검찰 인사보다는 내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자, 윤 총장 얘기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윤 총장과 지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의 거취. 자, 7월까지니까 5월, 늦으면 5월, 6월쯤에 후임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검사로서의 이런 검사로서의 경력은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근데 과연 정말 정치계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인지, 주변에는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 저도 취재를 통해서 좀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그게 올해 7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검찰총장, 다시 말하면 윤석열 검찰을 처럼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규정에 100% 맞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정치적으로 따지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우선 단점이라 하면 야권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그 부분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야당이 아니라 야당 후보가 아니라 만약 여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네. 바깥에서 볼 때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맞았구나라는 부분. 오히려 여권 후보가 될 수 네, 있다. 네. 저는 그 시각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당장 정치할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7월 달에 나온 다음에 정치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예를 들어서 9월, 10월이면은 두 당, 여당, 야당 모두 대권 후보 레이스를 해야 돼요. 네. 내년 3월인데 적어도 11월 당은 당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9월, 10월은 이미 시작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뛰고 있는데 7월 달에 옷 벗고 나온 사람이 전직 검찰총장이 새를 모아서 정치권에 들어온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속 뜻은 모르겠으나 또 하나는 마음에 끔찍한 부분이 윤 총장이 제가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내가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작년 한 해, 2020년 한 해를 저렇게 했다는 말의 소리도 듣기 싫은 부분도 있을 테고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윤 총장 행보까지 전망해봤고요. 내일 있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